네, 방금 소개받은 KT넷의 이승희 차장입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들어오니까 굉장히 더 긴장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FTA란 원산지 관리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들으셨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시스템적으로 구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드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먼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저희는 이제 FTA 코리아라는 명명을 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축이 됐는지 구축 배경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업무가 흐름이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전자무역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구축한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국가 전자무역 서비스 내에 그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 그 국가 전자무역 서비스란 무엇인지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해서 적용이 됐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FTA 원산지 관리 서비스, FTA 코리아라는 원산지 판정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가전자무역 서비스입니다. 국가전자무역 서비스는 2000년부터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서비스를 저희 KT넷에서 구축을 하였는데요. 2003년도에 국가적으로 그 전자무역이라는 것 자체를 일반화할 수 있는 그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BPRSP를 통해서 그 기본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그러니까 전자무역 구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축 사업이 진행이 돼서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서비스로 2007년도에 구축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 차세대 전자무역 서비스라고 해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국가 전자무역 서비스라는 것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싱글 윈도우의 개념을 통해서 일반 화주들이 그 사이트에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 해서 거래선 발급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결제까지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를 다 그 전자무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도화를 통해서 구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전자무역 서비스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무역 프로세스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제, 사후관리, 그 다음에 글로벌 연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개별 업무들 자체에 전자무역 적용 업무들이 아래와 표와 같이 이미 활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역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승인이나 원산지 증명 업무, 외환 쪽에 그 신용장 개설이나 통지 또는 구매 확인, 내국 신용장 업무 등 여러 가지를 업무들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내고라고 해서 그 신용장에 대한 또는 추심 방식의 그 결제에 대해서 은행 방문 없이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내고까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통관 부분은 그 수출입 신고 부분이나 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을 업무적으로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물류에 대한 부분도 선정 요청이나 EBL 부분들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글로벌 부분들도 또한 지금 PAA를 통해서 인보이스나 몇 가지 문서들은 그 협정이 이루어진 업체들끼리 상호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가전자무역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의 그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 업체들 약 2만 개의 업체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전자무역 중개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반적인 업무를 전자문서의 유통을 통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그 외에 포워더나 보세장치장, 그 다음에 관세사, 그 다음에 운송사, 은행 등과 같은 여러 무역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개요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일반 원산지 증명서의 부분은 직영부 장관이 발급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발급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FTA 원산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FTA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분은 관세청의 FTA에 관한 따른 관세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관세청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발급에 대한 기관 자체는 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모두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세 양호나 대상 물품에 대한 부분은 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모두 하고 있고 FTA 관련해서도 그 기간 발급인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와 관세청이, 그 다음에 자율 발급인 경우에는 그 관세청의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은 후에는 자율 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여기 보시면 그 FTA 체결 국별 CO에 대한 발급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증명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증명 방식과 증명 발급자, 그 다음에 그 양식 외 유효기간이나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각 그 해당되는 국가에 수출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FTA 코리아라는 그 원산지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산지 관리 서비스는 우선 수출 물품에 대한 자재, 그 다음에 HS 코드, 그 다음에 품명, 단가, 그거에 대한 소요량, 그리고 원산지, 그 다음에 공급자 등에 대한 정보들을 기존에 있는 기업 정보와 연계를 해서 원산지 확인이나 또는 판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자율증명일 경우에는, 자율발급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도 있고요. 기관 발급일 경우에는 발급 신청까지, 그리고 FTA 원산지 관리를 위해서 약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 근거서류에 대한 보관들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FTA 코리아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소기업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그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컨설팅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무시 못하는데요. 그 부분들 자체에 실제로 그 중소기업 업체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구축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에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유트레이드, 국가전자무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수준으로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산지 관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유통입니다. 최종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기간 발급을 위해서 그 공급자의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공급자가 직접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일일이 그 오프라인으로 페이퍼로 제공을 할 경우에 업체들은 그걸 시스템화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표준 전자문서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공급자가 구매자한테 원산지 확인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 전달로 그 업무 적용의 연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국가전자무역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 KT넷은 그 국가전자무역 서비스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그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이 국가 전자무역 기반 시설에 대해서 업체 영업 비밀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중공무원법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그 보안에 대한 유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때의 영업 비밀에 대한 공개 부분에 대한 불안은 해소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업체의 그 원산지 소명 자료, 그러니까 원산지 확인서나 그 외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국가공인 전자문서 보관소 기업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서 약 5년간 그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이나 그 보관 장치 없이도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에는 타 시스템하고의 그 약간의 비교를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업체의 설치가 없이 그 인터넷만 이용이 가능하시면 어디서든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인터페이스가 엑셀 형식의 ERP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엑셀 형식으로 특정한 포맷으로 활용을 해서 업무를 연동이 가능하시다는 부분과, 다음에 이게 인터넷으로 일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협정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되거나 추가가 되는 경우에도 업체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인지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협정 내용과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고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그 국가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타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은 특히 개별적으로 각자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고요. 대신 이제 협정별에 대한 판정 절차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계속적인 끊임없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쪽에서 이제 시스템 구조도라고 해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은 여기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과 룰 엔진이라는 부분입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부분은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에 대한 업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업무 흐름에 따라서 최종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룰 엔진에 의한 판정 결과를 가지고 원산지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능이라고 해서 당연히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이나 원가 관리 등을 하실 수가 있고, 판정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판정 후 그 근거 사료나 그런 발급 문서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주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그 코리아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 대기업, 그러니까 물론 그 자체 구축이 안 돼 있는 수출자도 여기서 직접 발급이 되겠지만, 대기업의 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대기업들은 보통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합니다. 구축한 데이터를 그 수출을 위한 모든 정보들은 공급자의 정보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급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시스템에 직접 붙거나 또는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공급업체가 저희 쪽 그 사이트를 통해서 국가전자무역 표준 문서를 통해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는 이게 표준화된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 그 표준화된 문서 형식을 맞춘다면 자체적으로 한 업체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 활용이 가능하다는 그림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있을 텐데요. 저희 그 FTA 코리아를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가입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제 연락처를 따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FTA 원산지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지금 시연 화면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그 프로세스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업체들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 정보, 물론 수출자도 될 수가 있고요. 판매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원산지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 정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최종 상품과 구매하는 원재료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망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기본 그 중간재라고 한다는 걸 구매에 의한 중간재라면 그것도 원재료로 보겠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중간재라면 그 부분들은 사실상 원산지 판정에서는 빠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쪽에서 시스템은 원재료에 대한 부분을 약간의 회계적인 그 마인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구매 원장을 통해서 구매 원장을 통한 입고 내역을 통해 원재료 수불부를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 원재료 수불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동평균법을 써서 업체들이 그 구매 원장에 대해서 원산지 확인서, 그러니까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원산지 확인서를 등록을 해서 업무들에 있어서 내가 받은 원재료가 국내산, 영내산이냐, 역외산이냐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정보를 만드는 곳이 원재료 정보에 대한 입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구매 원장과 외부 원산지에 대한 등록을 하셔서 특정한 행위를 취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원재료가 향후에 제품 수불부에 의해서
그 물건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원산지에 대한 판정의 기본 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재료 수불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BOM, 즉 한 아이템에 대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에 대한 리스트, 관계도 그런 부분들이 실적 BOM 또는 표준 BOM으로 정리를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템 A를 만드는데 B, C, D에 대한 제품이 필요하다면 B가 몇 개, C가 몇 개, D가 몇 개라는 식으로 아이템 A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량 정보를 정리를 함으로 해서 BOM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BOM이 관리가 돼야 그 실질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내가 원자재의 역내산이 각각 얼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내 제품은 역내산이다, 역외산이다 할 수 있는 기본 판정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그 원산지 판정에서 제품 수불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입고 내역과 출고 내역에 대한, 그러니까 재고 내역이나 기초 재고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 판매되는 출고 내역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출고된 내역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 원재료에 대한 제품 수불부를 통해서 원자재에 대한 그 원산지 정보와 내 제품에 대한 원산지 정보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FTA BO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FTA BOM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FTA 그 매출 정보, 그러니까 내가 구매자한테 어떤 물건을 얼만큼 팔 것인지 그 수량이 나오면 그 수량에 따라서 이 수량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쓰는 물품 자체가 이 원산지는 역내산이다, 역외산이다 할 수 있는 매출 정보입니다. 매출 정보를 통해서 그 원산지 최종적으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판정에 대한 근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외에 일반적인 예외 사항까지도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그 업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에 대한 등록, 그리고 그 원재료에 대한 원재료 수불부에 대한 정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매출 정보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이루는 게 저희 쪽 원산지 판정에 대한 총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 근거 자료들은 여기 발주 지시서나 원재료 구매 원장이라든가 그 외에 내 제품에 대한 수불부 정보들은 그대로 시스템에서 유지되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상 설명드릴 내용은 다 드렸고요.